여러분의 노쇠한 몸을 유소영처럼 이렇게 활력 있게 만드는데, 그리고 많은 질병들을 녹여내는데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의 이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시간에 그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 치유 백과에 있는 건강의 비밀, 그리고 치유의 비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눈밑이 파르르르 이렇게 떨릴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또 가만히 있는데도 입술이 실룩실룩 내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렇게 경련이 일어날 때가 있고, 손이나 발이 이렇게 항암하신 분들은 물론 손발 저림 증세가 많이 오기도 하는데, 우리 몸에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 손발에 쥐가 자주 나고 몸이 자꾸 마비가 돼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실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눈밑이 파르르르 떨리거나, 또는 입술이 실룩실룩거리고 자꾸 경련이 일어나거나, 또는 손이 막 저리고 발이 저리고 마비 증세가 주로 오는 증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개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자, 그러면 그 마그네슘이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자각 증세들을 일으키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마그네슘은요, 칼슘과 함께 우리 몸의 천연 진정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 무엇이요? 진정제.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막 떨리고 경련이 일어나고 이러다가도 마그네슘이 적정량 들어가게 되면, 어제 우리 사모님이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막 당뇨 저혈당 증세처럼 후들후들거리고 등에 식은땀 나고, 지금처럼 이게 미디어가 잘 안 될 때 저희들도 등땀 멋땀 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맨날 일주일에 몇 번은 등땀 멋땀 하십니다. 등땀 멋땀이 뭔지 아세요? 등에서 막 식은땀이 줄줄줄 나고 머리에 식은땀이 줄줄줄 나는 그런 증세가 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우리 인체의 천연 진정제로 우리 정신이나 흥분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로, 탄수화물 대사에도 관여하고 특별히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자, 이런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부족할 때 눈밑이 파르르르르 떨리는 게 대표적인 증세고, 입술이 푸들푸들 경련이 오기도 하고 손발에 이렇게 쥐가 자주 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이제 알츠하이머도 아니고 치매도 아닌데 깜빡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찾는 분들도 계시고, 원장님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안경을 찾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갔다 3층으로 갔다 1층으로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물론 이제 과로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러기도 하지만, 인체 내에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부족할 때 뇌세포 쪽으로 공급이 되어서 뇌세포에 활성화를 주는 것이 마그네슘이 하는 일인데, 요 마그네슘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공부를 아무리 하고 책을 들여다봐도 집중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마그네슘이 조금만 부족해도 기억력이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건망증이 깜빡깜빡 이렇게 오죠. 그래서 치매야 나 막 이러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또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증세가 바로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부족할 때 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두통이 아주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두통과 함께 두통이 오는 주된 원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또 잠을 못 자서 피로로 인해서 두통이 올 수도 있지만, 뒷목 쪽 이 근육이 이렇게 뭉쳐 있을 때, 림프 쪽이 쫙 뭉쳐 있어도 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두통의 요인 모두에 마그네슘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면 이런 모든 두통에 대한 그런 원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도 마그네슘이 부족한 전형적인 사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요, 근육통, 온몸이 여기저기 들고 쑤시고 막 오늘 같은 날에는 막 여기저기 쑤시면서 근육통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할머니라 일기예보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날이 되면 막 팔도 쑤시고 다리도 쑤시고 허리도 쑤시고. 자, 이런 근육통에도 마그네슘은 천연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뼈가 여기저기 쑤시고 막 이렇게 요럴 때 이 젖산이나 피부산의 독소들이 여기저기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 축적이 되어 있을 때 요거를 쉽게 해독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적당히 들어가게 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이런 근육통 증세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것도, 경련이 일어나는 것도, 손발이 자주 저리는 것도, 그리고 잦은 두통도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오는 증세였구나. 그리고 이 온몸이 자꾸 쑤시고 막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막 들고 쑤시는 분들 있죠. 아기 놓고 나서 또 하혈을 자주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 막 이런 근육통이 많이 오실 때 그때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구나. 모두가 칼슘이 부족한 줄만 아시는데 사실은 이 마그네슘과 칼슘이 많이 따라다니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증세가 위장에 장애가 오거나 위에 경련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명치 쪽에 이렇게 통증이 오거나 아랫배가 쿡쿡 쑤시는 것 같고, 이런 신경성 위경련이나 잦은 복통에도 특별히 소화나 변비,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이 마그네슘을 영양제처럼 변비약처럼 드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심하던 분들이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배설이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소화 불량이나 또는 변비나 그리고 복통이 자주 오시는 분도 사실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오는 대표적인 증세입니다. 게다가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될 때는 이 멘탈 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히스테리컬해서 까도남 기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미네랄은 매크로 미네랄과 마이크로 미네랄처럼 아주 우리 몸에 다른 단백질이나 지방질이나 탄수화물처럼 다량이 필요하지 않지만 아주 소량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마그네슘의 양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치게 되고 젖선과 피부로산이 분해가 되지 않으면서 체내 여기저기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특별히 이제 까도남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보면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빨리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연히 따라오는 증세가 이제 세로토닌이 언제 많이 분비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세로토닌은 여러분이 호르몬제로 드셔야 될까요? 아니면 세로토닌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시면? 선탠하시면 낮에 햇빛을 40분만 쏘이면 가장 좋은 비타민 D, 우유 200잔을 마셔도 하루 필요량을 채우기 어려운데, 사실 비타민 D는 여러분들이 먹는 것보다는 언제 가장 비타민 D 흡수가 잘 되냐면 바로 햇빛 가운데 햇빛을 40분 정도 피부를 통해서 쏘여주면 이것이 신장과 간으로 흡수가 쫙 되면서 이것이 낮 동안 받아둔 세로토닌 호르몬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천연 항암제 성분을 하고 잠을 잘 자게 하면서 특별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호르몬성 암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 신경전달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뚜껑이 자주 열리시는 분들, 세로토닌이 쉽게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몸에서는 세로토닌을 분비하기 위해서 합성량이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러게 되면 반대로 마그네슘이 고갈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눈이 막 떨리고 입술 근육이 실룩실룩하고, 바로 세로토닌이 고갈될 때 세로토닌 합성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인체에서 마그네슘이 고갈하게 되면서 오는 증세가 바로 이런 눈떨림 증세, 입 실룩실룩 증세, 손발이 저린 증세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신경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죠. 이럴 때 신경 안정제로 가장 좋은 영양소가 뭔지 공부하셨죠? 뭘까요? 패닉 디스오더 공황장애나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또는 요새 이제 ADHD, 우리 아이들 주의력 집중이 주의력 이제 결핍 증후군, 이런 것도 굉장히 산만하고, 이 패스트푸드 영양가가 없는 뇌에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음식 대신에 영양가가 없고 뇌를 자꾸 파괴시키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스파탐이나 MSG가 뭐가 많은? G, 그런 조미료 성분들을 많이 먹여서 뇌를 자꾸 뇌신경을 파괴시키는 이런 죽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여러분의 세포도 병들뿐만 아니라 뇌신경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특별히 흰 쌀이나 흰 밀가루나 흰 설탕이나 정제된 정제유와 같은, 그래서 요새 그 영양학 중에서 많이 유행하는 게 이 매크로바이오틱입니다. 매크로바이오틱은 뭐냐면 홀푸드입니다. 흰쌀처럼 정제하지 않은 거예요. 영양소 흰쌀, 흰밀가루 대신에 현미쌀, 통밀가루, 호밀가루, 전체 영양소 성분이 눈 성분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눈을 도정하지 않고 영양가 그대로 먹는 것을 이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이 홀푸드, 전체 음식을 먹는 음식 유행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관절염도 생기고 신경통도 생기고, 특별히 이 뇌를 불안정하게 하는
그래서 패닉 증세들, 요새 연예인만 패닉 증세가 오는 게 아니라 요새는 정말 집집마다 공황장애증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뇌에 영향을 주는 음식을 안 먹어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비타민 B1이나 티아민이나 비타민 B 콤플렉스 같은 비타민 B 복합제 음식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처럼 후들후들대고 자꾸 우울하고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멘탈 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이 곡류를 드시는 것은 여러분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뇌신경을 안정시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뭐 손녀 손주들이 건강하고 또 뭐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친구를 만들려면 반드시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피로나 육체적인 피로가 아주 극심해서 정말 짜증만 나고 히스테리컬해지고 정말 무기력해질 때, 그때가 뭐냐면 비타민 B군과 함께 마그네슘을 함께 쓰시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굉장히 젖산과 피부로산이 빨리 분해가 되면서 멘탈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미국에서 의대생들이 그래서 요 마그네슘하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죠. 징크 성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또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어떤 증세가 오냐면 불면증이 옵니다. 지금 이제 마그네슘 영양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저거 다 내 증세인데 하실 거예요. 불면증의 대표적인 증세. 사실 여기 계신 남성분들 40대 이후, 옛날에는 50대 이후였는데 요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고 되게 이제 집밥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낮에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멜라토닌 분비도 안 되고, 그래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암 환자가 아니어도. 자, 불면증의 이유도 우리 몸에 미네랄이 부족해서입니다. 천연 미네랄, 특별히 마그네슘 같은. 게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에, 전립선암에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블루라이트입니다.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인공조명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마트폰으로 먹방을 끝까지 주무시기 전까지 눈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질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이제 컴퓨터나 TV를 약간씩 켜놓고 주무시거나 화장실 앞에 작은 미등을 켜놓고 주무시면 멜라토닌이 그걸 알아요. 멜라토닌이 아예 분비가 안 됩니다. 멜라토닌이 생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블루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자야 되지 않을 때 가장 큰 직업병이, 우리 간호사들이 한 달이면 2~3명이 꼭 유방암으로들 많이 오시는데, 이 블루라이트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유방암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는 반드시 블루라이트를 다 차단하고 아주 흑암 가운데서,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도 10시부터 2시까지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돼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온몸의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이유도 사실은 이러한 미네랄, 천연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그네슘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영양제로만 마그네슘을 드시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천연 미네랄이 여러분 소금인 거 아시죠? 그리고 가장 좋은 여러분의 이 체액을, pH를 가장 빨리 균형을 맞춰주는 게 수액과 전해준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하늘마을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미네랄 중에 가장 좋은 미네랄이 물과 뭡니까? 소금입니다. 요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공복 시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하게 물 2컵, 그리고 식사하기 1~2시간 전에 물 2컵, 그리고 식사 후에 1~2시간 후에 물 2컵, 식사 후 1시간 뒤에 물 2컵. 그래서 공복 시에 물을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대개 식사하고 나서 우물우물 물 드시는 게 습관이 되셨죠. 그래서 양치도 이 우물우물 헹구기도 하면서 물을 드셔서 이렇게 씻겨내려고 하게 하시는데, 식사 도중에 국물이 많은 음식을 드시거나 식사하고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소화 요소가 잘 분비될 수 있도록 연동 운동을 통해서 주물러서 아밀라제가 분비되기도 하고, 프로테아제나 리파제나 이 단백질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들이 마구마구 꼭꼭꼭꼭꼭 씹어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중환자일수록 유동식을 드신다. 죽이나 수프나 이런 음식을 드시고 꿀떡꿀떡꿀떡 삼키시고 이러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아무리 항암 음식에 할아버지를 드신다 해도 여러분의 인체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도 블루라이트도 있다는 거, 그리고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여러분들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마그네슘이나 멜라토닌을 드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게 가장 좋은데 멜라토닌이 분비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낮에 햇빛 보고 40분 동안 운동하시면 저녁에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적으로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안 되고 세로토닌이 자꾸 뺏기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자꾸 기분이 다운됩니다. 침체되고 우울하고 마음에 힘이 없고 계속 불안하고 이게 치료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오시면 don't worry, be happy 하시고 이렇게 행복하시고 우리 문 선생님도 막 이렇게 가끔 이렇게 트위스트 치십니다. 황 선생님도 가끔 이렇게 좋은 기분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완전 구름이 썬데요. 정말 이 우울해서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 세포에게 계속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우울한 여러분들이 아니라 구름이 썬데이가 아니라 이제 한 선생님도 어떤 분 you so young 여러분들은 아주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댓글에 누가 저도 you so young이 될 거예요 이러고 댓글 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늘마을을 나가실 때는 그렇게 젊으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렇게 기분에 이 변화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계속 이 마음이 침체되고 그럴 때 여러분 냉수 마시고 속 차려 이 옛말은 결코 헛말이 아닙니다. 냉수 마시면 속이 차려져요. 왜? 뇌의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요. 물이 이 뇌혈관을 막고 있는 찌꺼기들 독소들을 씻어줍니다. 거기다가 어제같이 이제 이 여러 가지 환우분들이 이방저방요. 통증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시는 분들이나 통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몸에 이 쌓인 이 pH 균형이 안 맞아서 이럴 때 계속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이 막 저혈당 증세 오는 것처럼 후들후들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그런 증세들이 오는 방들이 곳곳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좋은 응급처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모면하면서 응급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줄 아세요? 제가 27년, 8년 노하우가 뭔지 아세요? 많은 이제 중증 요양병동에서 미네랄 워터를 꼭 비치해 놓습니다. 70, 요만큼의 7, 80만 원 하는 미네랄 워터를 꼭 비치해 놓는 이유가 응급 상황이 생길 때 뇌 그 산소 포화도를 올려주면 반짝해집니다. 막 체했을 때도, 급체했을 때도 심지어는 물론 너무 급체했을 때는 뭐 관장을 해서 하재물을 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이 막 갑자기 통증이 오고 막 체기가 오고 눈이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마그네슘 대표적인 증세처럼 후들후들 떨리고 막 손발이 저리고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침착하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물에다가 소금을 한두 알갱이로 녹여서 드시면 이게 미네랄 워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미네랄 워터 사시지 않아도 물에다가 연수에다가 그 다음에 소금을 천연 소금을 한두 알갱이를 넣으면 이게 미네랄 워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소금물을 딱 드시면 여기 그 담도한 말기 할머님이 오셨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이제 사회분이신데 어머님을 모시고 여기 101호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계시다 가셨습니다. 사실은 이 어머니 담도한 말기 할머님은 사실은 이제 교수님 그 사회분이 말씀하시기는 길어야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시험 보러 그렇게 오셨는데 할머님 자체는 모르세요. 그냥 이제 한 1기, 2기 정도 되나 보다. 그런데 이 할머님은 이제 당뇨약을 오래 드셨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하늘마을에 오셔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냥 젊은 분들 못지않게 333으로 과일식을 합니다. 당뇨 환자가, 담도한 말기 환자가. 체력 80세가 넘으십니다. 우리 유 교수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님이 산에 가셨어요. 과일식 하는 날인데 산을 가셨는데 갑자기 이 저혈당 증세가 오면서 후들후들거리고 다리가 다 풀리고 막 뱅글뱅글 돌아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근데 누워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왔냐면 부원장이 미네랄 워터 먹으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바로 소금을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래갖고 입에 녹였는데 한 5분도 안 된 것 같더래요. 갑자기 멀쩡해지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셔서 씩씩하게 여기 내려오셔서 옆에 있는 환우분들에게 야 내가 이랬는데 막 쓰러져가지고 산에서 후두루두거려가지고 막 나 어쩔 줄 몰라서 나 오늘 죽는 줄 알았어 막 이러시면서 내려오셔서 주방 이모님들한테도 말씀하시고 환우분들한테 말씀하시면서 야 미네랄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이런 응급 상황에 미네랄이 들어가면 요거를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떨림 증세를 완화시키고 이런 중증 상황에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미네랄이 잡아주는구나. 제가 그래서 28년 동안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응급 사태가 생길 때마다 미네랄 워터를 먹입니다. 취했을 때도 만병통치약처럼. 왜냐면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요 그러면 안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강의를 할 때 벤만겔리지 박사도 물의 효능 가운데 가장 큰 효능이 진통 진정 작용이 있고 물론 혈액 청정 작용으로 인해서
혈액을 빨리 맑게 하기 때문에 독소를 빨리 씻어내서 중증암 환자들이 하루에 물 8컵 드시는 것은 가장 좋은 미네랄 섭취 방법이지만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소금, 천연 미네랄인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금은 음식 요리할 때만 소금을 쓰시는 줄 아는데 정제되지 않은 천연 소금의 활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아주 적절한 미네랄을 공급하면서 이러한 모든 이 미네랄, 이 마그네슘 부족증과 같은 이런 증세들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천연 치료제의 효능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급 상황 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산에서 다리 풀립니다. 찜질방에서 40분 동안 찜질하고 나니까 식은땀 줄줄 나고 막 어지러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119 부르시면 되죠. 119, 119, 119. 119 막 쳐서 나 지금 후들후들 걸려요. 빨리 나 좀 응급실로 데려가 주세요. 자, 요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 어제 선생님이 침착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병원 가봐요. 소용없다. 지금 요새 항생제를 너무 많이 맞고 오셔서 자, 그래서 저희가 어제 미네랄 워터를 먹이고 엔케를 먹였더니 조금 지나니까 물론 아직 많이 안 좋으신 상태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진정이 되시거든요. 제가 27년, 28년 이런 위급 상황이 올 때마다 미네랄 워터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네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이 부정맥 증세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져요. 그리고 자기도 못 믿어요. 심지어는 지금 자연 취하는 것도 못 믿어요. 이 심장 벌렁벌렁 뛰고 막 이렇게 이런 부정맥 증세. 이게 우리 몸에 미네랄이 부족해서 오는 증세입니다. 마그네슘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그네슘을 적절히 활용하고 저림 증세가 너무 심하고 신경통 증세처럼 통증이 여기저기 근육에 통증이 올 때 이게 대표적인 마그네슘 부족 증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마그네슘 영양제를 하루에 하나씩 100mg씩 드시면 될까요? 물론 너무 심각할 때는 그런 도움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마그네슘을 매일 규칙적으로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천연 미네랄을. 자, 마그네슘이 적절하게 배합된 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호박인 줄 아셨던 애. 아보카도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잘라 놓으니까 어떤 분은 아보카도를 안 드셔보신 선생님은 아침마다 웬 호박을 이렇게 내나요? 그것도 생호박을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슬라이스로 잘라놓으면 꼭 호박같이 보이시는 모양입니다. 이 아보카도는 가장 좋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비율이 아주 좋은 지방이죠. 필수 지방산인데 아보카도에는 무려 마그네슘 함유량이 100g당 30g이나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특별히 암 환자분들은 지방이 범인입니다. 혈관을 먹는 범인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는 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보카도를 매일 드시기 때문에 한일마을에서 매일 드시죠? 그리고 뭐 필수 지방산 아마씨도 드시고 콩물도 드시고 황단백질과 함께 그래서 염증 수치가 팍팍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견과류도 캐슈넛, 브라질넛, 호박씨 계속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보카도를 드실 때 하루에 슬라이스로 2~3쪽씩 드세요. 아보카도가 좋다고 한 개씩 매일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방의 범인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마그네슘 함유량이 아주 좋은 아보카도는 비타민과 특별히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이 아주 효과적으로 되고 또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 마그네슘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가장 좋은 마그네슘은요. 견과류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셀레늄이 얼마나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얼마나 빨리 암세포를 동면 상태로 잠자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셀레늄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견과류는 이 마그네슘이나 셀레늄이 아주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과류를 하루에 견과류가 좋다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한 줌 견과에서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견과류를 포장하고 또 조미한 견과류는 산패되어서 오히려 이 독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셀레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견과류를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견과류는 잘못 먹으면 오히려 드시지 않는 것보다 독이 됩니다. 특별히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견과류를 산패되어 있는 견과류를 드시게 되면 완전히 치명적인 독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처럼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가 확 들어가서 간이나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듯이 견과류도 산패되어 있는 견과류를 드시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견과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 견과류를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물에 담가두어서 효소 억제 물질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드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마그네슘 공급원은 견과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좋다고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드시고 점심에도 드시고 저녁에도 드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과류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예.
아침, 점심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침에 콩물도 드시죠? 아마씨도 드시죠? 들깨도 드시죠? 샐러드에 드레싱 소스에도 견과류, 뭐 캐슈넛 이렇게 다 갈아서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방 섭취가 많아요. 그래서 견과류는 여러분들 여기처럼 하늘마을처럼 하신다면 아침에 캐슈넛이나 호두 한 6, 7개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특별히 저녁에는 견과류를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는 이 지방이나 단백질이 들어가면 소화시키는데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너무나 이 저녁에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여러분 해독 스위치가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들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마그네슘 공급원은 견과류와 함께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일 처음 생각하시는 게 우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골국물.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메르츠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마그네슘이 부족해가지고 오시면서 환우분들 상담하다 보면 그래가지고요 병원에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그래갖고요 제가 한 달 동안 뼈국물을 먹었걸랑요. 그런데 골다공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메르츠를 제가 한 달 동안 먹었걸랑요.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메르츠보다 아주 가장 적절하게 수인이나 납이나 메티오닌 수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공부하셨습니다. 이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에 여러분의 이 암을 계속 키우는 그런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생선에 많은 수은 성분뿐만 아니라 메티오닌 수치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그런 그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많다고 생각했던 미네랄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공급원보다 훨씬 더 안정되게 많은 것이 여러분 이 녹색 엽채류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이런 풀뿌리가 무슨 마그네슘이, 이런 풀뿌리가 무슨 미네랄이, 사모님 어떠십니까? 점심에 그래서 이런 풀뿌리를 드셔야 여러분에게 이런 떨림 증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염소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뽀빠이 아저씨 미국에서 가장 좋은 클로로필, 여러분 매일 스피루리나하고 클로로필 드시고 계시죠? 클로로필 앤 스피루리나 드시고 계시죠? 가장 좋은 이 마그네슘 공급원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뭡니까? 좋은 지방 공급원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녹색 엽채류가 풍부한 것이 이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뽀빠이 아저씨가 즐겨 먹고 이 브루토스를 물리칠 수 있었던 시금치, 특별히 겨울 시금치가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시금치 한 컵에 무려 160g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 한 컵에 160g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녹색 엽채류 메르츠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이제? 예.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철분이나 비타민C 함량이 높아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예, 빈혈이 있고 자꾸 이런 분들, 그리고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 장폐색이 아니라 장누수, 장에서 자꾸 이렇게 누수되어서 영양가가 흡수되지 못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된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다가 블루베리, 블랙베리, 산딸기, 이 베리 종류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항암제, 항산화제가 많은데 마그네슘이 아주 적합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로 마그네슘 영양제로 드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런 과일과 채소는 적절하게 마그네슘이 좀 많다면 적절하게 뺄 수 있는 아주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리과나 아니면 토마토에 있는 리코펜 성분이 왜 암 환자가 특별히 폐암 환자분들이 이 히포크라테스 숲을 계속 드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어떻게 보면 단백질, 지방질, 응집 덩어리죠. 요거를 가장 빨리 분해하는 게 바로 히포숲입니다. 도마도는 끓이면 끓일수록 지방을 녹여주는, 지방을 유화시키는, 그래서 콜텔 에셀스텐 박사가 심장혈관만 막는 범인이 아니라 뇌혈관 막는 주범도, 그리고 암세포들이 장기에 여기저기 덕지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 놓은 그 지방을 분해하는 게 뭐냐면 토마토 속에 있는 리코핀 성분, 레시틴이 그걸 다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조금 중증이신 분들이나 지방이 많이 있는 분들은 이 토마토 숲으로 자꾸 지방을 분해하시다 보면 해독이 잘 되면 암이 빨리 동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해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도 적합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불편한 증세들을 다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자, 이 두부도 중요합니다. 이 채식하시는 분들이 그럼 단백질은 어디서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어딘가요? 아침마다 여러분 콩물도 드시고 또 밥에다 가장 좋은 건요. 밥에다가 콩을 2대1 콩을 적절하게 섞어서 현미 찹쌀과 맵쌀을 네, 현미 맵쌀이 2, 찹쌀이 1, 그 다음에 콩을 몇 끼냐 한 번은 검은 콩, 한 번은 메주콩 좋다고 작곡류로 막 드시는 것보다 한 번에 한 끼니에 한 가지의 콩을 넣어서 드시면 이 곡식 단백질에 있는 라이신과 콩 단백질에 있는 메티오닌이 결합이 되면 가장 적합하게 완전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수 지방산이 많아서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콩이나 도마도 속에 있는 레시틴이나 천연 리놀산 성분들이 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다 분해해서 여러분들 이 뱃살에 배둘레 햄들을 다 빼줍니다. 녹여줍니다. 뇌혈관을 막고 있는 독소들을 빼주고 혈관들을 막고 있는 독소들을 다 빼주는데 이런 천연 유화제 성분들이 빼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간이나 신장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콩이나 이런 두부나 이런 도마도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실 때 지방이 빨리 분해되니까 간경화나 간암이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많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이렇게 마그네슘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공부해 본 거 어떤 성분들이 좋은 마그네슘 공급원인가요? 또 아보카도, 견과류, 또 시금치, 또 예, 과일, 채소, 베리과 종류들 또요. 예, 두부. 예, 이런 성분들 굉장히 쉽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보겠습니다. 매그네슘 베네피스. 자, 마그네슘은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가? 특별히 올드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몸은 40대, 50대신데 이 몸 나이는 80대, 90대가 많으세요. 이 발달이. 여러분의 노쇠한 몸을 유소영처럼 이렇게 활력 있게 만드는데 그리고 많은 질병들을 녹여내는데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의 이점입니다. 자, 특별히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에너지 프로덕션을 합니다. 여러분 몸에 맨날 하늘마을 오면 좀 음식도 내가 집에서 너무 못 먹어서 여기 오면 음식도 먹고 힘이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뭐 대개 아홉 분 정도는 힘이 많이 생기시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드세요. 특별히 의외의 선생님 너무 많이 드세요. 예. 그러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쓰니까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데 해독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과일식을 3일 했는데도 말짱하고 쌩쌩하죠? 안 그러세요? 황 선생님 안 그러세요? 문 선생님 안 그러십니까? 이거 한번? 예. 이 마그네슘이 많은 베리과 종류들 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엽채류 이런 채소들을 드시면서 에너지가 다시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프로덕션 뿐만 아니라 이런 뇌에 좋은 음식들을 드시기 때문에 세로토닌 분비가 원활해지고 햇빛 보고 운동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리덕션 감소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감소돼야 여러분의 세포가 이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Better sleep.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이 잠 못 자던 불면증에서 블루라이트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불면증이 온다는 거 공부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게 하는데 이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요. 헬티 머슬스 아주 근육질이 됩니다. 뽀빠이 아저씨처럼. 그래서 건강한 근육을 만들 수가 있고 헬티 본스 뼈가 튼튼해져서 여기 오시기 전에는 그냥 팔다리 쑤시고 막 이러시던 분들이 건강하게 음식을 드시고 또 마그네슘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는 견과류나 이런 잎채소들을 드시다 보니까 어때요? 뼈도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뼈와 건강한 근육이 다시 안 생기고 있나요? 살이 너무 빠지셨나요?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게다가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nerve function, 신경 기능이 안정이 돼요. 요새는요. 많은 엄마들이 ADHD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는 이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TV에서 상담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요새 상담 심리학이 굉장히 병원보다 인기가 있는 게 상담 심리학에 가셔서 심리학과에 가셔서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게 바로 신경을 안정시키는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그네슘 함유량이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드셔서 신경을 안정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heart health 이게 심장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튼튼하고 요새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시는 분들 너무 많죠. 이제 맨날 놀라는 일 때문에도 그러시지만 이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갱년기 증세처럼 막 열이 훅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되게 미네랄이 부족해서 오는 증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circulatory function and regulating blood pressure. 순환 기능이 원활해져요. 인체의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마그네슘이 또 작용을 하고 혈압을 정상적으로 잡아줍니다. 심장 박동도 부종맥도 잡아주고 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도 하고 혈압도 균형을 잘 맞춰주는 이 바이탈이 안정되도록 해주는데 마그네슘이 굉장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digestive health, 소화기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어디서부터 살려야 되냐면 소화기부터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중증 환우분들은 소화의 생리학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늘마을에서 아침마다 무나물이 나오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무에는 각종 소화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되도록 음식을 드시는 것은 여러분이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학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Digest Health. 마지막으로 뉴트리언트 앱소션, 영양소를 아무리 드셔도 칼슘도 드시고 마그네슘도 드시고 뭐 NK도 드시고 좋다는 영양소는 다 드시는데 이게 흡수가 안 되고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분들 너무 많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칼슘 부족증인 분들, 골다공증인 분들을 보면 사실 근본적으로 뼈를 들여다보면 칼슘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단백질이 너무 과잉돼서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칼슘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소가 잘 흡수되려면 특별히 칼슘과 포타슘 성분과 같은 이런 영양소가 잘 흡수되려면 요 마그네슘이 견과류를 적정량 드시고 녹색 잎채소를 적정량 드실 때 굉장히 이 마그네슘의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쑥쑥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염화한 마그네슘을 투여한 다음에 백혈구가요 종전보다 미생물을 몇 배나 더 빨리 파괴시키냐면 3배나 더 파괴시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약간 중증이신 분들, 암 환우분들, 특별히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표적 항암을 드시던 분들은 이 몸에 미네랄이 상당히 없습니다. 전해질 수치가 많이 떨어지시고요. 이런 경우에 백혈구가 종전보다 미생물을 3배나 더 파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그네슘 섭취를 적절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폐기관지염이나 천식이나 폐기종이나 폐렴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폐 기능을 부드럽게 해서 여러분의 인체 생리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따라서 전염병학 연구에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토양의 지역에서는 마그네슘이 부족한 지역보다 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과학자는 염화 마그네슘과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셀레늄을 주입해 봤더니 그 쥐가 유방 종양이 무려 88%나 축소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왜 머드윅 박사가 정상인들에게서는 붉은색의 아주 신선한 그 헤모글로빈 혈액이 좋은데 붉은색의 혈액이 있는데 암 환자들의 혈액을 들여다보니까 다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연두색이 물질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지질과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 보았더니 황단백질과 아마씨와 같은 그런 결합으로 리포단백질과 결합을 해보았더니 연두색의 물질이 없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유방 종양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몸에 아주 필수 지방산들이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과 무기질과 셀레늄 같은 이러한 이 미네랄 성분들이 적절하게 균형소가 맞아지면 여러분의 모든 병이 다 회복이 되실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실천하지 않으셨던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서 더욱더 중요성을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셔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마그네슘은 해독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중금속이 심각한 거 아시죠? 중금속. 예, 수은이나 납 외에도 이 중금속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 새집 지어서 집 안에 들어가면 새집 증후군뿐만 아니라 가구에도 침대에도 싱크대에도 냉장고에도 예, 수많은 이 인체의 이런 독소들이 있고 또 중금속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중금속 해독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루나나 클로렐라 이런 마그네슘을 드실 때 중금속이 수은이나 납이나 이런 성분들이 빨리빨리 해독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의 회복의 한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글루타티온 주사 하면 생각나는 분 계세요? 글루타티온 주사. 글루타티온 주사 비싼 돈 주고 맞는 분들 많으시죠. 미백 주사로 일명 이 가수 유명한 흑인 가수 있죠. 비욘세인가요?
예, 그 이뻐지고 싶어서 그 미백 주사, 글루타치온 주사 맞는 분들 많으시죠. 예, 이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린다고 해서 그 글루타티온은 그 합성에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인체 내에서 자연 면역력을 항상 상상시킬 수 있는 이 글루타티온 합성에 마그네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러셀 블레일럭 박사님은 마그네슘이 적을 때 글루타티온이 소멸이 되면서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그네슘이 적당히 있으면 글루타티온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려주는 글루타티온이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적당히 있으면서 활성산소, 우리 몸에 암을 자꾸 생성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잡아주겠죠. 자, 그래서 마그네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에 면역 주사, 일부러 글루타티온 주사 맞으실 게 아니라 마그네슘을 적정히 드시면서 여러분의 면역력을 올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글루타티온이 제대로 분비되기 위해서 마그네슘이 적절히 배합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 글루타티온이 적당하게 분비되지 못하도록 마그네슘이 모자랄 때는 왜 이게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냐면, 글루타티온은 수은을 중화하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과 치료하실 때 특별히 아말감 충전재 같은 거 넣으면 이 수은 중독 많이 되시는 경우 있죠. 또 수은이 어디에서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환경 호르몬에 각종 노출이 될 때, 또 생선이나 이런 것들 먹이사슬에서 좀 큰 생선들 드실 때, 그럴 때 이제 수은 중독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중화하는데 이 마그네슘이 글루타티온의 작용을 돕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글루타티온의 정화작용이나 킬레이트 작용 없이는 세포 독소가 계속 인체에 쌓여서 세포가 계속 부패하게 되고 중금속이 계속 축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암이나 여러 가지 중증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중금속 해독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의 인체 생리대사의 모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마그네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잘 아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